김민석 후보가 첫 토론에서 꺼낸 짝짓기 공격이 이렇게 빨리 되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청래 후보를 계파 정치로 몰아붙였지만 정작 김민석 후보 측에서도 비슷한 조합표가 돌고 있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후보, 이건 너무 조급해 보입니다. 상대 공격은 준비했지만 정청래 후보의 반격은 예상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면 전략이고 남이 하면 짝짓기라는 논리로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첫 토론 흐름이 왜 정청래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어요. 김민석, 정청래가 확실히 관심사죠. 송영길 뭐 나쁘지 않았다. 송영길이 김민석 공격하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청래 완승, 압승. 너무 잘하던데? 김민석의 전략은 너무나 한심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 짝짓기 하다가 또 짝짓기. 그놈의 짝짓기는 진짜 무슨 김민석 캠프에 전략가가 없는 걸까? 아니면 김민석이 주변 사람 말을 듣질 않는 걸까? 특히 이제 김민석 같은 이 천박한 엘리트주의자들이요, 주변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냥 망했어요. 정청래의 완승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동지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여유로워 보이죠. 김민석도 동지, 송영길도 동지다. 두 명이 정청래한테 다구리를 치는데 다 막고 받아치기를 또 자신있게 합니다. 좋았어. 김민석, 송영길에게 네거티브 공격을 안 해요. 너무 좋던데? 김민석에게 신천지에 대한 공격을 할 법했잖아. 그건 김민석의 완전 개똥볼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요. 정청래가 정말 큰 정치인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김민석은 토론회를 거치면서 더 바닥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정청래한테 반격당할 때 표정 관리도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급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청래는 당당하고 여유 있어 보였어. 정청래가 김민석, 송영길에게 동지라는 표현을 쓸 때가 나는 너무 통쾌하더라고. 쟤네들은 그걸 못하거든. 이 토론회가 지속이 되잖아요. 여러 번 이제 진행이 되면요, 당원들은 정청래가 이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김민석하고 송영길이 2대1로 다구리를 치거든. 김민석이 1등으로 달리고 있다며. 근데 2등을 2대1로 다구리 치는 건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 자, 상식의 시선이란 채널에서 쇼츠를 만들었는데 요것만 보면은 토론회 다 본 겁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정부의 안이 전혀 잘못되어서 그걸 본인께서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제가 5월에 정부의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처리하자 의견을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법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당에서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과 정부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 개혁성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십니까? 중수청과 공수처법을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께서 5월 달에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요청하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17억 정도를 썼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법안이 지금도 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게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습니까? 그것이 당에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집 잘했죠? 간단하게 제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 거짓말이잖아요. 뭘 자기네가, 정부가 보안 수사권 폐지하고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려고 했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잖아요. 정부는 검찰 개혁을 안 하려고 했다. 근데 자기네가 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간단한 반격에 대응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 다른 영상도 보겠습니다. 저는 총선, 지선, 대선을 다 총괄본부장이나 선대위 원장으로 치러보고 3종 세트를 다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는 아니다 말씀하시지만 다시 하신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당대표를 한번 해보면 당대표가 실제로 지휘를 하고 참모는 도와주는 역할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거의 4년간 대통령님과 수없는 독대를 해왔고 김민석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4, 5년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단연코 제가 더 많은 속 깊은 대화를 가장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당시대표가 누가 수석이 되는 게 좋겠냐, 김민석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유시민 작가가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누구를 욕하면 신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개파 정치를 가장 비판해온 정 후보께서 가장 구태적인 개파 정치를 주도하고 계시다. 몇 분의 최고위원하고 함께 생일 찍기, 홀짝 찍기 뭐 이런 거 한 번도 저는 10몇 년 동안 당에서 본 적이 없는.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원들이 늘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바로 30초 아직 안 지났는데 네, 하시죠. 그냥 하십시오. 나는 정청래 후보가 사회자인 줄 알았어. 어? 야, 진짜 반격이 너무 깔끔하죠. 근데 보세요. 뭐 짝짓기 얘기 막 하잖아요. 생일 홀짝? 이거 뭐야? 1, 2, 3, 4월생 서미와 김용. 이거 뭐냐고. 5, 6, 7, 8월생 서미와 박선원. 3분할 니네도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뭐냐고. 니들은 인미의 김용호는 버리고 갑시다까지 나왔어. 내가 하면 전략, 남이 하면 짝짓기. 뭐냐고 이거. 그죠? 자, 그리고 개파 정치 얘기를 해요. 정청래 후보가 개파 정치, 구태 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팀 정청래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 김민석 연설에서 자기는 개파 정치를 한 적이 없대요. 참.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지역사무실입니다. 네네. 요번 전당대회 있는 거 아시죠? 네네. 8월 17일 날, 꼭, 김민석님 좀 부탁드린다고 투표 좀 꼭 해주세요. 어디라고요?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지역사무실이요. 이해식이요? 네네, 이해식 사무실. 네. 이거 지금 해당행위 아니에요? 네? 지금 김민석 찍으라고 지금 저한테 전화하신 거죠? 아니, 김민석 찍으라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지금 이거 해당행위 아니에요? 이 DB 공유 어디서 있어요? 야.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누구한테 지금 DB 받아서 이렇게 전화하는 거냐고요. 와. 지역구에서 이거 지금 중앙위에 지금 신고할 거예요, 이해식.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지금 해당행위 하는 거잖아요. 이 당규 위반 몰라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이것들이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집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거기 엑셀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뭘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요, 지금. 중앙위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되시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지역 사무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강동을 이해식 사무실에서 김민석 찍어달라고 전화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옆에서 좀 시끄럽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당원 베이스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도대체 저 당원 명부 뭡니까? 근데 지금 이 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개총수도 제보받았죠. 장난하나? 이게 개파가 아니야? 자기는 개파 정치를 안 하고 정청래가 개파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이건 뭐야? 친명, 황명선, 친석이지. 김민석 지지 실적 조직적 관리 의혹. 뭐야 이게? 김민석 지지 정청래 지지 그 외. 야, 송영길 이거 보면은 열받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도의원, 김종욱 도의원, 의장, 시의원. 이렇게 해서 문자 및 전화 작업 집계 현황 보고 개인별 총 문자 수, 개인별 김민석 지지수. 이거 이렇게 했잖아. 개파 정치를 안 해? 아니, 개파 정치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김민석이 정청래한테 개파 정치, 구태 정치 하지 말래. 말이야 방구야. 어이가 없네 정말. 이해식 심각하죠. 이해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아서 지금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까 김민석이 토론에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죠. 근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 김민석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많은 자산을 잃고 지금 거의 한 60조 이상이 날아간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출시된 게 아마 후보님이 총리 시절인데 레버리지 ETF 출시가 이게 너무 좀 성급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증시의 어떤 구조적인 변동성이 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국제적인 요인도 상당히 있는 것이어서 이 ETF를 새로 도입하면서 걱정이 있고 피해가 있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31일부터 아마 통제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이 정부가 기본 생각으로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투기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투기와 투자를 구분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데, 송 후보님하고 저희가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함께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나 밀어준다며. 낭떠러지로 밀고 있으면 어떡해. 송영길이 김민석을 순순히 밀어줄 거라는 계산을 한 게 문제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송영길하고 손잡고 선거운동을 한다? 만만하지 않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청래의 압승입니다. 압승. 예, 네거티브 공격에 완벽하게 방어를 했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거기다가 신천지로 똥물을 뿌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역풍이 불어가지고 나가리가 됐잖아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에게 신천지 3자 비밀연합 근거 대라, 이 얘기 안 해준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될 판이란 말이죠. 지금 뭐 뉴탐사니 이런 데 보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지금 정청래 신천지 묻히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김민석이 이 카드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 썼더니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더라. 역풍이 부네. 전당대회는요, 우리끼리의 선거예요. 보통의 총선이나 대선, 상대가 국민의힘일 때는요, 이 토론회를 하잖아요. 표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전당대회 토론회, 우리끼리 하는 경선 토론회는 표가 많이 움직입니다. 왜냐? 나는 둘 다 우리 편이니까 누가 잘하나 지켜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론회 한 번, 두 번에서 히트를 치면 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부 선거에 네거티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한 거야. 내부 선거에 네거티브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김민석이 계속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캠프에 전략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짓기 얘기만 하다 보고 끝났잖아. 무슨 교미 전문가야? 뭐 짝짓기 얘기만 해. 지들은 짝짓기 안 해? 똑같이 하잖아. 1, 2, 3, 4, 5, 6, 7, 8, 90, 11, 12. 아니 뭐 저작권 내고 해. 아이고 씨. 자기네들 하고 있고 임미애 김용호는 버리고 갑시다. 야, 임미애는 지금 진짜 총대 메고 까일 거 감수하고 열심히 막 정청래 들이받고 해주고 있는데 버림받았어. 야, 참나. 얘네들이 이래요. 버리고 갑시다. 야, 진짜. 이동영은 임미애와 섬유화를 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박선원은 뭐 수석 최고위원이 뭐 확실하니 그래서 김용과 김용호 요쪽으로 찍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동영이 야, 진짜 맛이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향력도 없어. 이 친석계 내부에서 영향력도 좀 없어지고, YTN 그 뭐 라디오 뭐 하고 있잖아요. 조회수가 나랑 비슷하던데. 그거 되겠어요? 나는 혼자서 떠드는 채널이고, 걔는 이동영이라는 인지도와 YTN이라는 브랜드와 게스트들을 불러서 섭외하고 만드는 방송이 조회수가 나랑 비슷하면 그 망한 거야. 진짜. 근데 YTN 썸네일이요,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이 재래 언론들이 심판이길 포기해버리고 선수로 빤스를 벗고 뛰어버린다니까. 나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김민석은 토론회를 하면 할수록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청래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김민석이 정청래한테 토론회를 더 하자라고 얘기했거든. 무조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김민석이 손해를 볼 것 같아. 정청래 대단하다. 너무 든든한데. 법사위원장 당대표 하면서 내공이 훨씬 더 쌓인 것 같아. 그동안 꾹 참았던 것들 시원하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그 신천지에 대한 공격조차 참습니다. 그리고도 넉넉하게 이긴다? 대박. 네, 아주 재밌게 봤는데 좀 몇 가지 짚어보죠. 여기 네. 뭐 하이라이트가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그 선거 경험이 그러니까요. 자기는 김민석은 뭐 본부장 무슨 뭐 이런 걸 총괄 많이 한 건 본부장. 알고 있어요. 네네. 상황실장 뭐 이런 등등. 근데 본인이 뭐 다 선거 이겼다고 진두지 할 때는 늘 이겼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본인이 지선, 총선, 대선 다 이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청래 대표는 졌다. 이번 지선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선밖에 비교할 게 없으니까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네, PPT 올려주시면 오. 자 보시면 2012년 지선에서 김민석 총괄 본부장으로 했었고 2026년 지선에선 정청래 당대표가 있었어요. 근데 2012년도에는 7곳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제 7곳 승리했습니다. 인천, 강원,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근데 2026년 정청래 당대표가 있을 땐 12곳을 승리를 했어요. 저기에다가 부산, 울산, 제주, 경기, 세종, 대전까지 이긴 거거든요. 그랬고 저희 보면 기초자치단체장도 그때는 민주당의 점유율이 40.35%. 근데 이번에는 52.42%. 그래서 12%포인트 더 높게 점유를 한 거고 광역의원도 그때보다 지금 훨씬 잘했고 기초의원도 그때보다 지금 훨씬 잘했는데 왜 이렇게 잘한 거는 패했다고 하고 본인이 못한 거는 저거 다 승리했다고 하는지 이거는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가 이게 성지 되겠다. 야. 이거는. 아, 그래갖고 네. 이제 이재현 위원장이 만드신 건데 비교가 다음 빡세네. TV 토론에서는 이 얘기는 못 하겠네 김민석 후보가. 그러니까 본인은 7곳 승리했는데 이겼다 그러고 그리고요. 이번에 12개 승리했는데 왜 졌다 그래요?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자꾸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 때 2018년 때 판문점 선언 막 해갖고 평화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한반도 네. 평화. 그때 대통령 지지율 막 80% 75%막 이랬어요. 그때보다는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 즈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낮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60%대 이 정도였거든요. 그 견제론도 꽤 올라왔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때하고 2018년 상황하고 바로 비교하는 건 온당치 않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상황이 달랐다. 물론 이제 서울시장이 이런데 너무 아쉽죠. 그건 별개로 하고 분석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자. 그리고 그러니까요. 견제론이 왜 형성이 됐는지를 견제론 형성 배경에는 당만 있는 게 아니다. 당 지도부만 대통령 다 포함해서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공소취소, 기표소에 투표용지 흔들었던 등등등등 이런 걸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과의 그 어떤 그 연대가 안 되고. 연대가 안 네. 돼서 그 마치 어제 뭐 그 얘기까지는 세게 안 하시던데 평택의 선거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 뭐 그거 알만한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냉철한 좀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근데 오늘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나는 선거의 귀재야. 내가 손만 대면 다 다 이겨. 이겼어.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다. 아니잖아요, 진짜. 예, 객관적인 지표가 예. 다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짝짓기 가지고 엄청 어제 당원들 그것 때문에 열받았어. 짝짓기가 짝짓기 뭐야, 뭐야 진짜. 용어가 좀 아, 용어를 쓰더라도 공중파에서 유튜브도 아니고 말이야. 너무 그러니까요. 심한. 그리고 이게 왜 그랬냐면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청래 대표가 무슨 지시해서 한 게 아니잖아. 예. 그럼 당원을 모욕하는 거야 사실. 근데 좀 알아봤더니 김민석 후보도 그렇게 많이 해. 아니, 그 훨씬 많아요. 지지자들이 예, 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저렇게 하고 있어 이미. 예. 그러니까 월생에 따라서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거 이제 3명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 3분 말고 또 다른 분으로 이렇게 막 또 조합한 것들도 맞아요. 있고. 그 계속 엄청 여러 많아요. 버전이 막 돌아다녀. 네, 맞아요. 물론 정청래 후보 측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이거 있죠. 있었어. 예, 요거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측의 당원들도 한 게 맞아. 그리고 김민석 후보 측도 했어. 네. 근데 마치 이것을 정청래 후보 측만 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치 정청래 후보가 지시한 것처럼 맞아요. 개파 정치하는 것처럼. 개파 정치하는 것처럼 낡은 구태 그러니까 그만큼 김민석 후보의 전략은 내 이미지에 쌓이는 구태 이미지 요걸 벗어던져야 한다 이번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모습이나 등등등 있잖아 정치 네. 인생에 있어서 구태로 찍혔던 모습 벗어나야 한다 그다음에 검찰개혁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내가 이번에 벗어나야 한다 몇 가지의 본인 나름대로 잡아놓은 게 있어 제가 볼 때는 그걸 이제 하나씩 꺼낸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꺼냈는데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도 오마이뉴스가 요즘에 좀 보도가 네.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그런 많지 느낌이 않습니까? 좀 특정 봤죠. 후보한테 네, 완전히 네. 쏠려 있다. 근데 오마이뉴스 이걸 썼어요. 친청은 생일 전략. 이거 놀라서 친명 쪽도 홀짝 투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 한번 좀 그러네. 그 아까 그 장면
자막 있 아니 그 저기 있었잖아요. 저 웹자보. 네, 그걸 네. 오마이뉴스에서도 그대로 써. 네. 똑같이 그거 네. 다 신문에도 기사에도 다 그 네. 내용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야. 이게 오마이뉴스 기사예요. 이 기사에서 이것도 다 소개를 해. 이렇게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지. 좀 웃긴 거는 소위 이제 이 정청래 캠프 쪽에서 소위 그 짝짓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불법 홍보물이다라고 맞아, 맞아. 하면서 어. 지금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앙당 이게 어떻게 선관위에다가 홍보물이에요? 이것도 웹자보 홍보물 범죄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저기 보시면 김민석 측에서 친청 홀짝 투표 지침을 당 선관위에 신고한다라고 해서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저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제시한 당규가 있거든요. 그 당규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저렇게 해놨어요. 김 후보가 제시한 당규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선거 공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회의 그 홍보물을 배포 게시한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금지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웹자보는 해당 안 돼. 그럼요. 근데 저거를 찾아보면요. 당규를 찾아보면 저렇게 안 써 있어요. 제일 위에 김 후보가 제시한 당규는 저렇게 써 있는데 실제 당규에는 제38조와 제40조에 따른 건 제외하고 저 말이 있거든요. 40조가 그 웹자보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냐면 웹자보는 가능한데 저거를 쏙 빼고 저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한 거예요. 한주 진짜 이 지능적이야.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봐 이렇게 와, 하는데.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데. 아니 웹자보는 수없이 하잖아요. 막 맞아요. 일반인 그걸 예, 어떻게 예. 통제?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맞아요. 저기서 말한 홍보물은 만약 현장에서 뭐 배포하는 홍보물이라든가 딱 그렇죠, 정해져 그렇죠. 있는 예, 규정이 예. 있거든. 그걸 선거 말하는 공보 거지. 같이 예, 예. 후보자 4페이지로 그 합동연설회장에서 쓰는 거 있거든.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웹자보는 가능한데 그렇지.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자기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당선관이 신고한대. 그러니까.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황명선 그 건 있잖아. 황명선 의원 건 최고위원님 그렇죠. 엑셀에다가 막. 시켜갖고 네. 한 거 엑셀에다가 시도위원들이 그 할당량 줘갖고 뭐 매일 네, 당원들 네, 네.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했던 거 이해식 의원실 관련 불법 네. 홍보전화 김민석 후보를 찍어달라. 이런 건들에 대해서 자기도 최민희 의원도 뭐 신고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요거 정리 좋았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해요. 네. 왜냐면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저러면 이제 하면 안 되는 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정리가 필요한 허위사실만 아니면 돼요. 네. 허위사실만. 그리고 저도 어제 저 오마이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할 거면 똑바로 해야지 의리가 없어 그랬거든요. 그걸 다시 보니까 그렇지. 저기도 누군가 이렇게 사람들이 퍼 날라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약간 저렇게 홍보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알정직부터 해서 하는 양이 어마무시해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알정증 하니까 알김증인가 뭐 비슷한 것도 막 나오던데. 이게 뭐예요? 저쪽에서 한 알았어 거예요? 김민석 찍을 때 알김증. 따라한 거야. 따라서. 따라서 따라쟁이들. 아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 보기엔 선거는 항상 뭐 전략이 어땠냐도 있겠지만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가 더 중요한 분석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맞고 그 얘기도 드려볼게요. 어제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지난번에도 네, 네. 그 얘기 나오던데 이것도 쇼츠로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정부의 안이 전혀 잘못되어서 그걸 본인께서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안수사권 페이지를 골자로 제가 5월에 정부의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처리하자 의견을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법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당에서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과 정부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 개혁성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십니까? 중수청과 공수처법을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께서 5월 달에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요청하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17억 정도를 썼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법안이 지금도 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게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습니까? 그것이 당에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졌네 이거. 김민석 후보는 조금 이렇게 머쓱할 때나 입장이 난처해서 눈을 이렇게 감거나 이런 특징이 습관이 좀 있는 것 습관이 같아요.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눈을 깜빡깜빡하고 이런 거. 예, 예. 그것만 유심히 보면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맞습니다. 예. 이제 양쪽에서 원래 이제 우리 대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TV전 다 끝나면 양쪽에서 막 기다리고 팩트 있다가 체크 막. 기자들도 맞아, 올리고 맞아. 막 이러는데 예. 기자들이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 건은 각 후보 측에서 막 올렸어요. 한번 예. 보실까요? 정청래 후보 측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올렸어요.
요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5월달에 당 정책위 의장에게 요청하였다.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 이건 거짓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토론회를 진행한 것이지 처리를 요구한 게 아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TF로부터 정부안 제출도 법안을 처리하자는 요청도 없었다. 뭐 정부안 제출 안 했다는 건 뭐 다 알고 5월달에 처리가 아니라 토론회를 진행하자라는 요구를 정책위 의장한테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책위 의장이 보고해서 뭐 토론회 한다고 해서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뭐 처리를 총리실에 하자고 요구한 것은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없었다. 이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요청이 있었으니까 토론회를 실제로 했거든요. 당정 토론회로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는 요청받은 게 맞고 토론회 한 것도 맞다. 근데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했으면 법안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법안이 없잖아. 네, 법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장만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자 뭐 이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죠. 토론회는 그렇게 하자 했었고 그러면 뭐 법안을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럼 법안이 와야지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말이 그때만 안 되죠. 해도 정부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입장을 그 안을 계속 만들고 있었으니까 당은 입장을 안 만들고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다. 만약에 정부가 그 전부터 우리 안 내겠습니다 했으면 당이 이미 준비 다 돼 있거든. 금방 만들거든. 일주일도 안 걸려요. 다 돼 있었어. 김용민 뭐 박은정 등등 해서 해놓은 게 있거든. 금방 끝났을 상황을 질질 끌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다려 준 거죠. 그치. 5월 말 6월까지 기다려 준 거죠. 그 얘기를 진짜 지지자들은 다 아는데.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팩트 체크를 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청래 후보는 검찰개혁 입법이 나한테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검찰개혁 추진단과 한정혜 정책의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정청래 후보가 안 받았다 그러는데 저걸 보고를 받았다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내용을 보고받은 게 아니라 토론회 하자는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거고 검찰개혁 안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이 있다? 5월 달에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정청래 후보 측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렇죠. 후보는. 김민석 후보는 한정혜에게 그 얘기를 했으니까 다 보고됐을 거다. 근데 한정혜하고 뭐 사실 한정혜 정책의장이 입장을 내면 제일 좋은데 내가 총리실에서 받았던 거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받은 거였는지 아니면 구체적 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당대표한테 보고도 하고 5월 처리 의지가 있었다는 거 총리실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알고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한정희 의원이 밝혀주면 제일 좋은데 깔끔한데 지금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죠? 네.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근데 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한테 얘기 안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정희 정책의장한테만 얘기하냐고. 그 정청래 대표 이야기가 맞잖아. 이 최대 현안이었는데 질질 시간이 끌어서 지방선거 목전에 다 왔는데 5월 달에 처리 의지가 있으면 6월 달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모이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당대표한테 빨리 얘기해서 당대표가 강력하게 뭘 얘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본회의 열기도 어렵고 정말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저때 한참 막 경선 중이고 막 공천 중이고. 막바지 중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당무를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5월 중에 처리하자 얘기가 갔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왜 답이 없지라고 하면 전화를 하든지 직접 얘기를 해야죠. 왜 답이 없냐라고 다시 갔어야 했는데. 이해가 안 돼. 아무튼 이건 양쪽에서 주장이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저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사실 저는 그 질문을 꼭 궁금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연어회 술 파티 박상현 검사 징계해가지고 한참 이제 청문회하고 국정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팀에 박상현 검사 아내가 나와서 하나 그러면서 보안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그 앞부분에 좀 잘려 있는데 로스쿨 교수한테 17억 이렇게 용역 비용 지급한 거 왜 안도 안 내놓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연 국민들이 보고 과연 좋은 환경에서 정말 좋은 수기와 토론이 이어졌던
17억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거였을까? 저는 평가가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유, 그거 있잖아요. 이지은 위원장한테 3천만 원만 줬어도 그렇게 만들어낼 것 같은데. 저는 대충 한 200만 원만 더 열심히 좀 올려. 너무 올려 3천만 원 네. 정도. 알겠어요. 3천만 그리고 원. 네. 그 토론 맨 앞부분에 보면 김민석 후보가 무슨 얘기하냐면 잘못된 건 바로잡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성호 장관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자꾸 보안 수사권이랑 공소 취소랑 검찰 개혁이랑 섞이면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섞이면 어떻게 돼요? 야, 너네 이거 좀 해줘. 공소 취소 좀 해줘. 그럼 우리가 보안 수사권 살려줄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데 자꾸 그거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 그렇게 섞어서 하면 안 된다. 개혁은 개혁적으로 하되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이렇게 갔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게 섞인 게 저는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토론에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 궁금해서 아까 저녁을 먹다가 우리 직원들한테 앙케이트 한번 빨리 해보자. 해보셨어요? 그래서 박상TV 6시에 올렸죠 아마? 앙케이트를 올렸는데 한번 결과 한번 보실까요? 예. 결과 90%. 2만 7천 명이 투표했어 벌써. 우와, 2만 7천 명. 예, 한 시간 반 만에. 네. 예. 근데 정청래 90%, 김민석 7%, 송영길 3%. 이게 이제 뭐 물론 박시영TV 주로 보는 시청자 늘 이야기합니다. 구독자들이 주로는 뭐 개혁 성향이 강한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정청래 지지가 많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요. 선호 투표제를 봤어야지. 근데 저는 참 그거 맞아. 선호 네. 투표자, 결선 투표제 그거 그 행정소송 가처분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 내일인가 뭐 나온다는 것 같은데. 기각된 것 같은데. 아 기각됐습니까? 저 그렇게 알고 아, 있는데 그래요? 한 번 더 기각-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당규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그게 노력을 했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이 결정이 됐고 됐기 해가지고 아마 기각되거나 대신 그 얘기는 꼭 해야 그럴 됩니다. 것 지금 같은데. 제가 오늘 국회 취재하고 왔는데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안 되는 건 딱딱 잘라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약간 유연하게 가는 거는 좋지만 잘못된 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딱딱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이야기 맞아요. 하나고 맞아요.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그- 이 토론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거나 뭐 네. 이런 건 혹시 없었습니까? 저는 아쉽다기보다는 정청래 후보를 보면서 원래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싸움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야당하고 싸울 때 다른 쪽하고 싸울 때는 엄청 대차게 아주 그냥 가루를 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편이랑 싸울 때는 그렇게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되게 많이 참고 그 다음에 별 싸울 의지는 좀 없어 아니, 보이는 근데 그런 느낌 어제 받았어요. 한민수 의원이 오늘 뭐 매부쇼에도 그 얘기 하던데 계엄 때 네, 함께 맞아. 그 얘기 싸웠던 계속 동지고 했잖아. 전우다 네. 뭐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새기면서 네, 네. 네거티브나 세게 공격하는 거는 안 하는 것 같아. 어느 선을 지켜야겠다라고 예, 다짐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 정청래가 1위 후보 맞네. 앞서가네. 그런 느낌이 라는 들었어. 느낌이 어제 전달이 예, 됐을 예, 것 예. 같아요. 예. 이게 공격 받아도 네. 웃으면서 맞아요. 탁 받아치기는 하는데 네, 네. 더 날선 공격은 안 안 하는 하고. 절제를 맞아요. 해주면서 네, 네. 왜냐하면 좀 지금 대통령 평가도 조금씩 안 좋아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집권세가 약간 주가 문제도 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지금은 굉장히 진짜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심란하고 민심이 흉흉하거든. 거기에서 막 치고 막 싸우고 막 신천지다 네가 맞아. 맞냐 네, 틀리냐 막 하면 더 짜증 날 거거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경제 얘기, 주식 얘기, 완전 정책 AI 얘기. 얘기, 맞아, 미래 맞아. 정책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늘려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것도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신천지 얘기 안 했잖아요. 사실 네.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신천지 얘기 하면서 솔직히 공격할 것도 엄청 많잖아요. 아니 근거 없으면서 왜 아니,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원래 정청래 의원 네. 스타일 같으면 제가 친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의원? 그죠. 이렇게 그러고 물었겠지. 맞아요. 제가 왜 경찰- 신천지예요? 근거를 대보세요. 이러면서 뭐 있다고 하지 않냐. 뭐 삼자연대 비밀연합 뭐 근거를 밝힐 대보라고. 의향 없으십니까? 막 이렇게 했겠지.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아예 얘기를 아예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희석 후보가 그랬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 이렇게 비난하는데 왜 아무 얘기도 못하냐에 대해서 그러면 할 말 많죠. 유 이재명이 문조 털레요 하면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못하냐고. 나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 한 번은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외연학자 막 자꾸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 당의 지지층 간에 이렇게 갈등이 심화됐는데 이 문제를 먼저 추스려야 하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고 원인 발달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당내외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칠게 조롱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김민석 후보와 가까운 분들 주변에 그런 유튜버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 앞장선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끈끈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당의 기강도 잡고 그러면서 외연 확장을 대통령의 민생 성과,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힘있게 밀고 나가자.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는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확실하게 세우는 거다라고 한마디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솔직히 조금 있었어.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 저도 한 조금 1%, 있었어. 1%.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이번 네. 전당대회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거든. 네. 단순히 정책 갖고 논쟁하는 선거가 아니에요. 우리 당이 나갈 방향, 노선, 가치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사실은.